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똑같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Don't worry, be happy. 어떻게 보면 이번 장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한결같은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감정에 대해서 기복이 뭐 적다 크다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속성이 같아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나만 수익을 못 본 거 아니야? 이제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스피 종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투자했던 방식들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기준이 잘못 잡혔을 경우에는 다시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기회의 자리일지, 위기의 자리일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라든지 많은 운용사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종목 중에서, 큰 종목 중에서 매수할 종목이 무엇일까요? 라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판단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제가 구분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으로 재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것인지 구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3772, 그다음에 게시판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황주명 베스트탁을 통해서도 문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실 때는 항상 세 가지 요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제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또 공부하셔서 대박 나시라고 또 기준 잡으시라고 제가 교재 2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뚜렷한 기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종목 어떤 원칙을 통해서 대응 방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 안에 또 많은 부분들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문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777 4개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라이브틱한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참고하셔서 또 이데일리 맵을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조금은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늘 항상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무게감을 좀 잡아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좀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번 주 좀 특이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범한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힘들게 사는 방법이 평범한 삶입니다. 일반인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삶이 가장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식도 오히려 평범할 때가 더 좋은데 지금처럼 특이 케이스가 나오면 이제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와 그리고 산업, 종목을 통해서 한번 무엇이 특이한지 그리고 무엇이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그 마감 시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감 시황 중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코스피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보시게 되면은 연일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것과 달리 기관 순매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신탁,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등이 연일 매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들과 외국인 순매수지만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환매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도 요청도 충분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느 순간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개인이 순매수라고 하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단에 올랐을 때 개인이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2300, 2200, 2100일 때는 개인이 이끌 수 있는 장이었다라 하지만 장이 오버퍼포밍, 즉 성과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뚜렷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조금이나 약해지면은 다시 한번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물론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지수가 무조건 상승하기에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 들어오거나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해 보면 그러면 이제 걱정되시는 게 이제는 상승해서 개인이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풋옵션이라고 그랬죠. 하락의 예측을 통해서 하락하게 되면 상승하는 파생 상품을 저는 풋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풋옵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좀 매도가 있는데 예전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를 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하락에 대해서 예측하는 곳에 수익이 나는 상품에 외국인이 오히려 금요일자에는 매수를 함으로써 이제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과하다고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600, 3,000 포인트 이렇게 예측하는 로직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1,400대는 제가 다 위험하다고 할 때 제가 다 좋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조금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매도를 많이 주도했었는데 외국인들도 풋옵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막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지수 관련된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전략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가가 45달러를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유가 45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음식점을 갔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수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가 어느 순간 다시 45달러, 46달러까지 오게 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46달러, 47달러로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소 쉽지가 않습니다. 즉 유가도 전일자, 금요일자 새벽이죠. 그리고 토요일 새벽이겠네요. 오늘 국내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유가가 끝나게 됐는데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45달러를 3일 연속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상단에 대한 예측보다는 대응에 대한 영역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줬는데 주봉 기준으로 전고 돌파를 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줬다는 부분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이 박스권 돌파 후에 다시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하방 추세로 변형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주간 특징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을 했죠. 오늘자도 지금 어제 통계 나왔던 거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게 됐고 지금 그 격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격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올 만큼 좀 리스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큰 종목입니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시총 5,500억짜리 기업인데 24일자는 상한가까지도 한번 도달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바이오톡스텍은 미리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평가돼 있던 비임상 전문 기업이죠. 비임상 전문 기업으로서 제가 그 베스트스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르게 잘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상승을 했지만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은 참고하면서 아직은 시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더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확진자의 어떤 감수세 그리고 전체적인 백신의 유효성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인프로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일 상한가를 보냈었죠. 월요일 상한가,
화요일 상한가 지금 이제 연일 3일 정도 하락을 했는데 빗썸에 출시했던 가상화폐가 굉장히 핫하게 인기가 많으면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비덴트 이런 종목들도 연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된 부분은 어쨌든 간 똑같은 로직일 것 같아요. 주시장과도. 지금 오프라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활동에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그리고 고객들의 기대감들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 활동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부가 그나마 좀 보실 수 있는 게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전기차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차가 앞으로는 시장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죠. 슈퍼사이클은 언제나 전기차, 5G, 제약바이오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많이 상승을 했고 5G와 전기차가 남았는데 전기차 쪽에서 2025년까지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전기차 쪽으로 환경적인 부분, 중국이라든지 국내에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예전에 스마트폰을 안 쓰다가 그죠? 갑자기 스마트폰을 안 쓰면 소외되는 느낌이 나오듯이 전기차도 어떤 그러한 변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지수가 조금은 온라인 활동이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은 지수가 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다음에 사이클 중에는 전기차 관련된 사이클들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일장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또 체크하면서 오늘도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앞타바이오고요. 네. 비중은 50%, 네. 36,000원이에요. 36,000원. 앞타바이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 이유로 TV 들어갔다. 보고 샀어요. 아, TV 보고 사셨다. 네. 그래도 지금 수익 중에서 조금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좀 때를 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네. 신임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같은 모멘텀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제약바이오 이슈라는 부분,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핫하다는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차트상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2,200원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구간으로 봤을 때는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목이 올라오고 나서 3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숨고르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다중바닥을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입니다. 자,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답변을 얻게 되는데 자,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자, 앞타바이오 같은 건 시간에 마이너스 0.54%가 오히려 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좀 부담감을 느낍니다. 두 군데 부담감인데 상장했던 당일날 종가의 흐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박스권 고가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수익 실현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장 시작하면 37,000원 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의 판단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고점에서 접근하신 전략보다는 바닥, 즉 시간 중심값 보시게 되면 3만 원 언더에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좀 높게 사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멘토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문자도 못 오고 죄송해서 텔레비 볼 때마다 굉장히 미안한 생각만 가졌어요. 아, 그랬는데 그때 현대바이부터 사갖고 계속 수익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탁 좀 하고 싶어도 전화도 통화도 할 수도 없고 오늘 돼서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아, 내가.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갖고 멘토님 나오는 프로마다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죄를 짓는 것만 같아갖고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청자님의 큰 응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큰 또 에너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또 어떤 네. 보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시청자님 그럼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제가 한번 또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삼강 MNT요. 네, 삼강 MNT 예, 17,000원에 30% 갖고 있어요. 17,000원에 30%. 삼강 예, MNT를 이렇게 뭐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괜찮다고 해서 그거 풍력주를 사고 몇 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네, 삼강 MNT가 그나마 이제 실적이 조금 나오는 풍력주잖아요, 그죠? 예. 다른 종목도 네,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매도하고 대우조선해양 두 가지 갖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일단은 삼강 MNT를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예, 9월 달까지 영업이익이 그래도 오랜만에 한 280억 정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왔고요. 예. 다만 아직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매수가 17,000원인데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예. 자,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1,730원부터 23,500원까지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주식은 우리가 숨고르기가 법칙이 있는데 3, 8, 10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3배 갔을 때, 8배 갔을 때, 10배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10배 이상 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아웃퍼포밍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원만 가면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되냐면 자꾸 쪼르륵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높은 위치다.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다시 재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매도를 하시고 나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보 돌파하기에는 너무 매물이 많습니다. 예, 이쪽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지금 19,250원인데요. 지금 19,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 한 50원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월요일 기준으로 19,000원 이상엔 충분히 있으니까 19,000원에 매도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매수할 때 좀 연락이 되면 좋겠어요. 연락 한번 주시면은 또 제가 항상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화번호로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12,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도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걱정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한광통신 네, 3,920원에 5%. 3,920원에 5%. 예, 대한광통신, 네, 말씀하세요. 공가에 매수했거든요. 네, 대한광통신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한 이틀 전부터 봐왔는데 네네,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네네. 좀 저가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자. 목표가도 좀 알고 싶고 대한광통신이 어디 테마에 엮여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그 괜- 5G 그런 거 아닌가요? 빙고 맞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예. 그 대한광통신은요. 예, 이게 영업 손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많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신사업을 시작할 때요. 돈을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죠?
예. 5G 같은 경우는 우리 알지만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하죠. 영리한 네. 카.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기술이 되려거나 로봇을 통제하는 모든 기술들은 속도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선 속도가 빨리 나오려면 4G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변화가 5G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쵸? 대한강통신의 그 중에서도 핵심 사항이 뭐냐면 우리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5G 중계기를 연결하는 선이 필요한데 그 섬유를 만드는 케이블의 독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강통신입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이 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외부 오프라인 인프라 확장이 늘어나게 되고 그와 관련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사고 계세요. 신용이 한 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잡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입니다. 지금은 6,000원 언더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6,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6,000원이 되면 매물이 많아요. 고점에 좀 물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6,000원에서는 목표가를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뭐 체크드리게 되면 쌍바닥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3,000원 말씀드리겠는데 뭐 지금 그렇게 크게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 다중바닥이 이루어지고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6,00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 3,000원에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장기로 가져가려고 네네. 3,000원, 3,500원 정도 내면 더 추가 매수도 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단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장기요. 아, 장기. 장기면 3,500원 괜찮습니다. 네, 3,500원 이하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가 이제 다중바닥 구간이잖아요. 그죠? 3,500원에는 부담 없는 자리다. 이 종목은 뭐 장기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전화 02-377-0263번.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알고 전화 주셔야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는 샵 3772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TV 홈페이지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시다는 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교재 2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실시간으로 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또 연락이 많이 오니까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영우 DS요. 영우 DSP. 뭐 들어가게 된 네. 특정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에 들어간 건데요. 네네. 원치 않는 이게 장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셨었죠? 2,250원에 15%요. 2,250원에 15%. 네, 1년 다 돼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빌려서 이제 이거 어떻게 팔아 치워야 하나. 이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 들고 가야 되나 네. 그죠? 그 영호 DSP가 일단은 이제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 추가 상장이 좀 있었어요. 주식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좀 눌림이 나오곤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호 DSP도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1,440원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1,440원에 좀 다중바닥이 나왔습니다. 다중바닥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를 지키겠다는 의지 구간입니다. 의지 구간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조금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가 가면서 약간 지루한 종목이거든요. 네. 살살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제 2,250원에 매수하셨는데 딱 그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실 것 같아요. 한 2,220원 정도. 왜냐하면 그 자리에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청자님 똑같이 나도 이 종목 너무 지겨워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자리가 저항이 지금 크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아쉽지만 30원만 할인해서 한 2,200, 한 20원 정도에 매도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도는 되실 거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종목은 아니니까 좀 시간 기다리면서 기다리신 분한테 또 기다리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손실날 종목은 아니니까 2,200, 한 2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흐름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서 하면 네. 안 될까요? 네, 추가 매수는 좀 그럼 너무 여기 하나 그래서? 부분만 더 체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평락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1,450원 부근. 다중바닥 구간이거든요. 네. 1,450원 구간에서 한 15%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언제나 성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종목명은 올릭스고요. 네네. 네, 36,500원, 네. 15%입니다. 36,500원, 15%. 네, 3만. 네, 올 4월에 매수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요번에 유무상 증자 때문에 네네네. 그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 증자를 바꾸서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주가 상승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무상 증자 결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 근데 증자 방식은 3자 배정입니다. 다행인 게. 9주 배정이면 네.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3자 배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또 펀드 기업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공시로 쭉 보니까 근데 증권 발행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전환사채도 좀 발행했고요. 지금 자금을 많이 모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운영자금도 한 220억 정도 발행했고 시설자금도 70억 정도 증권 발행 결정하고 결과가 발행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겁니다. 자금 투자가 많아서 그리고 언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과거 매드팩토름과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한 650만 주 정도 되는데 주식수가 조금은 증가될 것 같습니다. 7,219억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은 주식수가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리에서 지금 윗꼬리 만들면서 단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거나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눌림이 나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가는 건데 매드팩토라는 것을 똑같이 한번 참고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숨고르미기가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지금 올릭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숨고르기를 좀 기다리셨다가 재차가 다시 사셔도 되시는 지금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중에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잡고 가셔서 뭐 14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매도 후에 재접근하는 전략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무상 증자를 받지 말고 지금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재접근하자 그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게 접근하신 전략도 크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가격이 낮지는 않으니까요. 무상증자를 받고 가셔도 되고요. 다만 무상증자를 받으셨을 때는 항상 거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매도를 하셨다가 눌림 후에 재접근한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쌍용 정보통신. 쌍용 정보통신이고요. 매수가 1565.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65원에 40%요. 1,565원에 40%. 쌍용 정보통신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달 정도에 아는 형님이 그냥 그렇게 IT 뭐 해갖고 한번 가자고 해갖고 들어왔는데 잘 몰라갖고.
네, 근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ICT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분야로 좀 두각을 받았던 건데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도 있었고 아마 좀 시장에서 변화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ICT라든지 IT, 뭐 망,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었던 쌍정보통신도 같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대량 수급 이후에 재차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조금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잘 만들어졌고 바닥에서 저점 이탈 없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는 건 맞았습니다. 1750원에. 어쨌든 다시 근데 윗꼬리 만들어주면서 가니까 재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항이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항이 뚜렷하게 보이는 구간이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서 이 1750원이 괜히 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 악성 매물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요 매물이 연장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구간 1750원 구간에서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보셔야 되는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50원에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중에 또 내려오게 되면 1,45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 기대가 좀 돼요. 1,450원 매수, 1,750원 매도, 1,450원 매수, 1,750원 매도로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3번째 때는 오히려 끌고 하셔도 되는 전략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시청자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JT. JT 네, 9,500원에 30%요. 9,500원에 30%. 뭐 들어가게 네.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누가 추천해서요. 아, 요즘에 이제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 추천해서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종목 근데 좋은 건 아시죠? 좋은 건 아는데 이번에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게 이제 또 안타까움이죠. 올라갔는데 네네. 못 팔면 그죠? 팔아야 내 수익이니까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랑도 대규모 계약이 있고요. IT 기업 중에서는 좀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OBV도 나쁘지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이제 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딱 어느 구간이면 72.5%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에 지금 와 있고요. 그럼 72.5%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 지금 반등 나온 게 제대로 반등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 종목이요. 지금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더라도 좀 수급이 높아요. 네. 어디가 조금 위험하냐? 12,000원짜리 있잖아요. 12,000원짜리. 이 네네. 12,000원짜리에서 악성 매물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2,000원 정리를 하시고요. 종목은 굉장히 네. 좋습니다. 나중에 7,000원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매수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2,000원 매도. 그다음에 손절 보신다면 8,400원인데 12,000원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충분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에 어떤 내용 황주명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777 4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니까 참 좋은 여행 이야기 나왔네요. 참 좋은 여행 매수가 8,600원, 비중 20%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중장기로 투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참 좋은 여행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치료제, 모더나 치료제 이슈 이후에 관련된 여행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여행사가. 그런데 아직은 그 힘듦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19년도의 상승으로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더 크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차라리 8,600원, 지금 8,990원이니까 이 종목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승 구간이긴 한데 나중에 내려와서 6,000원 언더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감대적인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겠지만 지금은 시장 상승과 함께 그냥 기대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치는 언제든지 기대가 꺾이면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도 의견, 8,900원 매도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 4,500원입니다. 비중 20%,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디스플레이 업체죠.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좋습니다. 매수가 지금 4,500원이고 비중 20%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쌍방 겪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게 BOE라든지 어쨌든 코로나19 치료제 이슈 이후에 조금만 활성화된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다고 했을 경우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상승할 겁니다. 인포테인먼트,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자, 전체적인 상승을 하면서 5,5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5,500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원, 손절가 4,000원 제시드리면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문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종목 에이스 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종목 많이 좀 체크드렸는데 못다한 부분들은 또 제가 여러분들과 또 다음 주 토요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에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종목들 제가 2개 정도 좀 체크해 드릴 건데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것이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었죠. SK이노베이션 역시 전기차 잘 가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슈퍼사이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바이오톡 스택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후에 임상 관련된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메리트 있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제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또 주주로 있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보자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조금 힘들더라도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종목들 또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2종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바이오톡 스택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노터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비임상 전문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비임상이라는 것은 임상, 사람한테 시험하기 전에 시험을 하는 그런 부분이 비임상이라고 부르는데 화학 비임상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이오톡 스택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물, 즉 동물의 대표적인 비임상 기업은 노터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임상 CRO 기업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 비임상 시험 실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무구조 또한 좋고요. 안정적인 실적, 특히 올해 최대 실적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바닥입니다. 차트가 바닥이고 제가 바이오톡 스택도 요 구간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닥에서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비임상 기업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매수가는 21,600원, 목표가는 3만 원, 그 이상도 보겠지만 3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차트 바닥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건강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워렌 버핏 투자법이 뭐냐면 주변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보니까 건강식품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팜스빌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식품 업체입니다. 송승헌이 광고 모델이에요. 굉장히 좀 멋진 분이시죠? 자, 애플트리 김약산이라는 아예 판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1번가처럼 이 김약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약을 개인별, 취향별 맞춰볼 수 있는 약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종목 또한 요즘에 재무구조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단가는 1,900원 이하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흐름, 상승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7,000원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 또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바이오톡 스택이나 바이넥스 같은 종목을 잡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명쾌한 타이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명쾌한 타이밍 또 황금 주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또 명쾌합니다. 횡적 분석 매입법입니다. 우리가 분석에는
횡적 분석이 있고요. 종적 분석이 있습니다. 증권 자격증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 중에 기본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횡적 분석 방법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항상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6가지밖에 없다. 이것이 수지 맞는 파동이다. 이평 거래, 시값, 수급, 지지, 파동. 주식의 6요소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여기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횡적 분석 매매법, 재무제표 핵심 요약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 가겠습니다. 횡적 분석은 현재가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는 종적 분석입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IT 반도체랑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지? 그렇죠. SK하이닉스죠. 이게 횡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차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지? 이렇게 됐을 때는 기아차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자회사 모회사네. 이렇게 구분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종목은 같은 산업군에서 갔는데 안 간 산업 중에서 갈 수 있는 종목 찾는 것. 이것이 결국은 횡적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텍 스택이 갔는데 비임상 기업이 갔는데 그 비임상 기업 중에 안 간 기업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노터스를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교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차트가 맞고 수급이 맞으면 결국은 바닥에서 그 종목도 키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주식의 또 다른 매력은 뭡니까?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거기서 키 맞추기를 하는 기업들을 찾으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바이오주가 움직였네. 그럼 안 오른 바이오주 중에서 똑같은 성장성을 보이는 바이오주를 찾거나 전기차 종목 중에서 어떤 전기차들이 안 올랐네 하는 방법을 찾는 게 횡적 분석입니다. 종적 분석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내가 실적이 이랬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을 상담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여행사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행사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작년보다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벌써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기대감이 꺾여버리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시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예요? 종적 분석입니다. 저는 항상 기법과 내용과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된다는 부분이 핵심 사항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해산업 중에서 패턴 종목을 포착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다. 자, 두 번째는요. 실적, 재료 확보 불구하고 덜 오른 종목을 선택한다는 거죠. 저 종목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똑같은 산업에서 이 종목은 안 올라갔지 덜 오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에서 3 패턴 바닥권을 매수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2번, 3번 바닥을 찍고 가는 제가 아까 다중바닥이라는 종목을 또 상담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중바닥된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우린 주식은 뭘 사는 거다? 스트레스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살 때는 그 스트레스의 값어치는 얼마를 보자? 50% 이상을 보자. 저는 주식을 살 때요. 2%, 3% 올라가면 스트레스는 너무 아까워요. 사는 순간 스트레스 아닙니까?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언제 팔아야 될지 스트레스, 즐거운 스트레스지만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또 이거 어떡하지 스트레스. 그 주식은 스트레스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스트레스의 값어치 나는 50% 이상은 받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무직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은 신용 비율은 혹은 실적이 불안한 종목은 매수를 안 한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쉬운 로직입니다. 자, 우울증 관련주. 제가 NSN 리메드 말씀드렸는데 NSN 많이 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울증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리메드는 이만큼 갔으니까 NSN이 바닥에 있으니까 가겠지. 근데 NSN이 바닥에서 갔죠. 그러니까 덜 오르는 종목 중에 바닥 구간을 잡은 거죠. 이런 식의 로직입니다.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비교했는데 리메드는 상단 부분에 있는데 이건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하단 부분 이런 데서 봐야지 했더니 하단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죠. 즉 같은 섹터. 왜 우울증이 증가가 되고 있죠 요즘에?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제 많이 못 따라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화를 많이 못하는 그 상대방들과의 어떤 소통 부재.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일주일만 뺏어도 우울증 걸릴 분들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소통 부재가 리스크한데 그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은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됐고 덜 오른 종목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테마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산업의 동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신에 다중바닥이었죠. 이것도 하나, 둘, 셋의 다중바닥이었고 다중바닥 근처에서 매수 포지션 잡았으면 올라가는 거죠. 자, 덜 오른 종목 중에 다중바닥 잡는 게 결국은 주식에서 가장 쉬운 투자법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SK 관련된 종목 중에 자, SK 하이닉스, SM코, SK 머티리얼즈였죠. 자, SK 종목이 SK 하이닉스 다 SK 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SK 그때 제가 그래서 20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렸죠. 덜 올랐으니까. 근데 다중바닥보단 이건 이중바닥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SK 여기서 매수해도 될까요? 그게 다중바닥이 형성됐으면은 같은 산업 섹터군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 SM코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왜? 2중바닥, 3중바닥이 났을까? 이런 구간에서는 다른 SK그룹주들이 SK 머티리얼즈도 갔고 SK 하이닉스도 갔으니까 SM코가 SK 최대 주주가 들어갔으니까 이 종목이 좀 바닥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바닥 따지기라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횡적 분석에서 다중바닥 종목은 잡으면은 마음 편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 그 쪽에 가서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요. 상승했던 구간의 길목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다소 지루하더라도 그 종목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과하다면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해롭다고 보입니다. 그게 주식 마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팜스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고려제약의 건강보조제 식품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제약이 이만큼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 덜 오는 건강식품은 무엇일까를 착안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하는 로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대한 시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팜스빌이 다중바닥이냐 다중바닥 체크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팜스빌은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다중바닥 구간이 있으니까 만약 고려제약이 많이 갔다면 팜스빌도 키노피라고 해서 맞춰가겠구나. 그중에서 건기식 바닥주기 때문에 그런 로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행적 분석이에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덜 오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 산업 섹터군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단 다중바닥이었나? 즉 NSN도 마찬가지겠죠. 팜스빌이 다중바닥이었나를 체크하면 다중바닥이니까 보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유라테크 제가 황주명의 베스트탑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때요? 유라테크가 품절주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PBR 주면 품절주였는데 품절주다 보니까 6,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덜 오른 다중바닥 종목은 무엇인가 했는데 한일화학이 다중바닥이니까 이게 길게 흐름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즉 비교해서 품절주 중에서 실적 좋고 혹은 불안하지 않은 종목은 같네? 그럼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건강보조제 종목 중에 이거는 파동이 나왔는데 파동이 안 나온 종목은 무엇일까? 이것이 결국은 횡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항상 불안함이 있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위치에서 공략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제가 또 맵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는 7777, 행운의 7, 4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식 오늘은 횡적 분석에 대한 내용 강의를 했었는데요. 횡적 분석의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 잘 상승을 했다면 그 산업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을 찾고 그 덜 오른 종목 중에서 다중바닥의 종목을 찾게 된다면 실적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종목은 어떻게 보면 마음 편안하게 사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성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